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완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워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MS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요. 데이터 연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실제 우리 쉐어포인트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했었죠. 그러면 갤러리에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갤러리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연결을 통해서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갖고 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갤러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갤러리에 있는 값을 우리가 흔히 인서트 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고요. 추가하는 겁니다. 뉴에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보는 방법이에요. 뷰에 된 거고요. 그리고 얘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값을 수정하는 거고요. 반대로 해당되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폼 컨트롤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마찬가지로 링크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폼 컨트롤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 드릴 테니까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레코드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냥 임의의 값을 만들어 보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값을 넣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값이 다 채워져야지만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값들을 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값을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넘버는 수정되면 안 되는 거죠. 고유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못하게 하는 거고요. 저장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를 할 때는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죠. 야, 이거 삭제될 건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고 삭제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게 되겠죠. 이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선 넣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양식 구성인데 지금 이건 이미 데이터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제가 쉐어포인트 갤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차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처음 하는 것처럼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제가 화면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화면 하나 만들고요. 여기 데이터를 연결해 볼게요. 갤러리 디자인까지 제가 신경 쓰지 않고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여기 현재 제가 SH1이라고 현재 연결해 놨으니까 이 SH1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해서 갤러리 하나 만들고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번은 이제 데이터 인서트 하는 거면 바로 보여드릴 거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 60 정도, 저는 이제 템플릿 사이즈를 한 60 정도 두고요. 그리고 갤러리 자체를 저는 그냥 제목하고 부제목만 넣을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지금 얘가 아니고 아이템이죠. 요거 데이터의 아이템을 sh1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 위치 바꿀까요?
제가 이게 이름이 좀 굵었으면 좋겠네요. 점 네임. 네, 네임으로 하고요. 그리고 넘버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좀 앞으로 하고요. 좀 위치를 바꿀게요. 이거는 이제 반응형 디자인에 의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오늘의 데이터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칙책을 하나 넣을까요? 점 타이틀. 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 템플릿 사이즈는 한 60 정도로 하겠습니다. 60 정도로 해서 좀 크기를 좀 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좀 없애고요. 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좀 겉에 테두리 하나 칠까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고 삭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콘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삽입해서 아이콘.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건데 휴지통 하나 갖다 놓고요. 삭제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의 색깔은 검정색. 대충 위치가 너무 크니까 10 정도 할게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만들어지겠네요. 네. 아래쪽에서 10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좀 갖다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번에는 편집에 대한 거 하나 갖다 놓을까요? 편집이니까 보드를 내용 보는 거 하나 갖다 놓고요. 하나 더 갖다 놓죠. 이번에는 편집. 아무것도 좀 한 게 없어요. 아이콘만 갖다 놓은 거죠. 컨닝할게요. 트리비에 가서 앞에 거 보면 요거죠. 편집 에디트네요. 에디트에 대한 아이콘이니까 이거를 에디트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보는 거,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삭제하는 아이콘만 갖다 놨습니다. 실제 이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밖에다가 놓을게요. 이번에는 두 개를 갖다 놓을 건데, 하나는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새로 고침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뉴죠. 그래서 추가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하나, 다시 로드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네, 이건 우선 없애고요. 그럼 아이콘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고 아이콘만 갖다 놓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따라 할게요. 편집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양식을 갖고 오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sh1이었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아이템이 sh1을 수정할 만한 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가서 편집할 양식 있죠. 편집할 양식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요. 여기다 sh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드를 갖고 옵니다.
데이터 갖고 왔죠. 그중에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지울게요. 얘는 지금 첨부 파일은 제가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꾸고요. 얘가 지금 3개씩 나타나죠. 이걸 한 줄로 바꿀게요. 한 줄로 바꾸면 한 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값이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어떤 데이터는 선언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되는 양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필요 없는 걸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템 있고 갤러리.selec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이템에 해당되는, 즉 이 폼의 아이템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에 아이템에 가보면 현재 이 갤러리죠. 이 갤러리 이름이 갤러리2네요. 갤러리2. selected예요. selected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바로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즉 제가 해당되는 값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지금 값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해당되는 값을 선택하게 되면 값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선택하는 것까지 했고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색깔이 여기 화면처럼 대충 이런 색깔로 바꾼다 가정을 하고요. 한이 좀 줄죠? 이렇게 좀 줄여 놓을게요. 값은 요 정도 맞춰놨고요. 대충 뭐 높이하고 이런 걸 맞추라는 얘기고요. 제가 색깔하고 맞춰놨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아이콘에다가 한 번씩 넣어볼게요. 뉴 폼이죠. 뉴 폼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폼을 하나 만들어요. 이 폼의 이름이에요. 이 폼은 폼의 이름에 뉴 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폼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폼2네요. 그러면 여기 뉴 폼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뉴 폼이다 라는 거죠. 어디에? 폼2에.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번엔 데이터 보기는 뷰 폼입니다. 여기 보면 에디트가 있고요, 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에디트, 뉴, 뷰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뷰 폼에 대한 거죠. 어느 거? 얘를 눌렀을 때, 즉 얘를 눌렀을 때는 뷰 폼이에요. 뷰 폼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폼2죠. 이 폼이 맞으면 여기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색깔이. 그리고 얘는 그럼 뭐겠어요? 에디트 폼이겠네요. 네, 온셀렉트 하게 되면, 아이콘을 온셀렉트 하게 되면 네, 에디트 폼입니다. 역시 어디에? 폼2에. 이번에는 얘는 지우는 거죠. 그냥 이 값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템이에요. 현재 아이템을 지워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remove sh1에 있는 값이죠. this 아이템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지웁니다. 그리고 얘는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은 리플레스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씁니다. 리프레시를 쓰는데 어떤 거? sh1이에요. 데이터베이스니까. sh1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쳐라. 즉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될 수 있죠. 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업로드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럼 얘를 리로드를 해서 값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럼 얘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뉴에요.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제가 13, 13, 13, 13, 13이라고 넣어볼게요. 근데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이 없네요. 저장할 수 있는 버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버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단추를 하나 넣는데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저장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저장인데 얘에 대한 값은 뭐였냐면 서브밋이에요. 서브밋 폼. 그래서 폼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서브밋 폼2.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13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다시 보고요. 13이라는 게 제대로 보이죠? 수정하고 싶어요? 나는 수정되네요. 그죠? 삭제하고 싶어요? 묻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죠. 좀 위에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이걸 잠깐씩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하게 되면 내려오겠죠. 보는 게 이런 게 보면 좀 눈에 거슬러서 디자인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하는 게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다고 아닌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폼 가지고 만들고 수정하는 거 삭제했네요. 그럼 위치를 좀 바꿀까요? 넘버가 위에 있어야죠. 아무래도 넘버는 좀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를 드래곤 들어가시면 돼요. 넘버, 이름, 디파트먼트 위에 이름이 이렇게 타이틀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 이름, 넘버 부서 이름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인서트하고 삭제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만 가지고 저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넘버는 수정되면 안 되죠. 그리고 U일 때 자동으로 넘버가 되지, 제가 만약에 이게 넘버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넘버를 일일이 다 수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넘버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은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는 뉴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었어요? 데이터를 만들고 보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별로 쓴 거 없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만족 못하니까 여기다가 뉴 했을 때 좀 뭔가 조건을 좀 주고 싶어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넘버, 오더 넘버는 내가 넣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숫자가 부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게 만약에 지금 12니까 이 상태에 13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더 넘버는 굳이 화면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죠. 만들 때는 U에서는. 그래서 얘네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임 타이틀 디파트먼트는 여기 널이면 허용되면 안 되죠. 지금 상태에서 널이 허용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저장을 해도 저장이 돼요. 이게 실제 저장된 겁니다. 즉 널에 대한 값이 허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널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꼭 값이 있을 때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얘도 값이 없을 때는 이게 널일 때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안 되죠. 사람 실수로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얘같이 이렇게 비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이 다 만족되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onSelect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선언했어요. 세트 해가지고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바 new라고 하는, 나 이제부터 new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누를 때 true가 되는 거죠. 요거만 지금 플러스 요거만 한번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아직 처리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얘부터 선언하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하나 더 선언을 해야 되니까 뭘 할 거냐면 set 선언을 할 겁니다. 어떤 거? 바 new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거고요. 얘는 true가 될 거예요. 나는 new를 눌렀어 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이게 어디냐면 요겁니다. 두 번째,
넘버와 디폴트 넘버에 이 값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if 바 new일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이게 뷰 모드냐 아니면 에디트 모드냐 이렇게 되는데, 뉴나 편집이나 둘 다 에디트 모드예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true일 때, 지금 얘가 true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 new가 true일 때는 여기 max에서 해당되는 값 이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위인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제가 데모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느낌표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요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넘버의 가장 큰 숫자 맥스 넘버를 갖고 온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라. 그럼 먹습니다. 현재 10이니까 13이 되거든요. 근데 이 느낌표 에러 있죠.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인 경고를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 new true이면 얘를 돌아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이면, 즉 제가 new를 누르면 번호가 원래 번호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에디터나 뷰 같은 걸 누르게 되면 원래 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해당되는 번호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이거 쓰는 거죠. first sh1에 대해서 쇼트합니다. 뭘로? 디센딩으로. 큰 숫자부터 쭉 쇼트가 되겠죠. 그럼 큰 숫자가 제일 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큰 숫자 첫 번째 거를 갖고 와서 플러스 1을 해라 라고 하면 이 위인 경고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 경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없애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넘버에 가서, 이 넘버죠. 넘버에 보면 얘가 디폴트로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잠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급에 가서 얘를 한번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가서 여기에 가서 보면 디폴트가 있죠. 여기다가 if 아까 했던 것처럼 바 new라고 하는 변수를 아까 만들었죠. 얘가 true이면이죠. true이면 뭐해라? 첫 번째죠. first 값인데 어떤 first냐? sort 할 거예요. 어떤 거에? sort 할 겁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 sh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넘버를 sort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descending 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큰 숫자부터 나타내는 거를 하고요. 그 중에 그 값 중에 좀 넘버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제일 큰 숫자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있는 값의 제일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this 아이템에 있는 현재 넘버를 갖고 오면 되죠. this 아이템에 점 넘버가 됩니다. 그럼 여기 13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0, 11, 12니까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13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게 에디트일 경우는 이게 제가 아직 펄스를 안 만들었죠. 왜 다 13이죠? 저 new일 때 바투로 했지만 그럼 얘 누를 때 뭐 해야 돼요? 얘네들 누를 때는 set 바 new가 뭐 해야 돼요? 펄스 해야 돼요. true 값을 정해놨으니까 펄스를 해줘야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쨌든 우선 다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누르게 되면 11이 나오죠. 현재 자기의 값. 얘를 누르면 12가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10이 나오죠. 얘를 누르면 13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네 오더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선 잠금 풀고요. 아까 요거 값과 똑같겠죠. 디폴트 값이 뭐만 바꾸면 돼요? 넘버를 오더 넘버로 바꾸시면 됩니다. 디폴트 값을 넘버에서 오더 넘버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같은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나중에 이제 순서 그 번호 넘버링 바꾸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얘는 현재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거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넘버 오더 넘버에 디폴트 값을 new 했을 때는 뭐 해라?
1을 증가시키는 값을 나타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비지블이에요.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언제? new 넘버는 new 할 때는 나타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도 나타날 필요가 없냐면 뭐 우선은 new 할 때니까 저희는 new 할 때 얘는 나타나지 말아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지블 속성이죠. 그래서 비지블에 가서 봤더니 얘가 true로 되어 있는데 if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if new가 true이면 그래 얘는 true야. 얘는 그래 true고요. false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true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new일 때는 나타나지 않고 뭐 복이나 edit일 때는 다 나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new일 때 안 나타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냐면 어차피 지금 바 new가 true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가 되겠죠. 바 new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바 new가 true죠. 근데 반대가 false가 되는 거죠. 얘가 not의 의미예요. not. 부정입니다. 얘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그렇게 써 놔드렸죠. 요거와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 나타나죠. 그러나 new나 편집에 가보면 넘버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번에 name, title, department에 요 앞에 요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값을 넣지 않으면 이게 에러 처리하는 거죠. 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equired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department에 가서 보면 여기에 required가 있어요. required 이거죠. 얘를 false가 못 바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열쇠 푸셔야 됩니다. 푸시면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얘를 true로 하면 널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죠. 마찬가지로 name도 required를 좀 바꿀게요. 마찬가지로 열쇠 풀고요. 그래서 얘를 true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itle도 true로 하겠죠. 얘도 require에 가서 true로 하죠. 아까 얘도 감출 걸 그랬네요. 그죠? new에서 아까 visible에서 그죠? 그래서 얘도 안 보이게 하죠. visible에 가서 얘는 new일 때 그죠? 나타나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요 앞에가 항상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건 하나 더 둘 거예요. 스타트 비지블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 컬러 중에 요거 어떤 거냐면 이 카드 중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거거든요. 스타 비지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 폼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에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스타 비지블에 대한 컬러를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속성에 가서 이 색깔은 빨간색이다. 마찬가지 얘도 빨간색이다. 그리고 얘도 빨간색이다 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여기서 end, parent valid, 즉 값이 틀리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비지블 속성인데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에 대한 거죠. 여기서 지금 비지블 속성이니까 얘를 나타냈다 안 나타내는 게 원래 디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and required라고 되어 있죠. 그 부모의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하고요. 원래 요 값 중에 저는 이제 기존 값이 있으면 이렇게 좀 주석으로 좀 남겨놓습니다. 버릇상. 왜냐면 실수했을 때 돌아가기 편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parent valid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자체를 좀 바꿀게요. 느낌표 parent vali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을 차이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값을 넣었어요. 없어지죠. 얘는 안 없어지죠. 즉 뭐냐면 내가 값이 들어오면 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 조건이 만족된 거예요. 그럼 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지금 그 조건이 아니죠. 부모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값이 들어가면 정상적이니까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요거죠. 스타.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할게요. 뭐만 복사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다 할게요. 다 복사해서 밑에 얘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도 비즈블에 가서 바꾸고요. 얘도 비즈블 가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제가 값이 들어가면 별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값이 없으면 다시 나타나겠죠. 네, 이렇게 나왔죠.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거 한 겁니다. 요거. 이번에 저장 버튼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언제 값이 없으면, 즉 얘가 값이 안 들어가면 활성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폼에 밸리드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원래 있었던 값은 뭐였어요? 서브밋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었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서브밋 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뒤에다 뉴 폼을 넣은 이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원래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저장하면 첫 번째에 있는 값이 나와요. 이거 좋지 않은 거죠. 저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또 저장할 수 있는 값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다가 여기 처음에 뭘 눌러요? 여기 뉴폼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 뉴폼 있었죠. 얘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저장이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 뭐를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값을 하나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라고 해서 4로 할까 이번엔?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뉴 폼이 됐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계속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뉴 폼에 대한 의미예요.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면 이게 나온 거고요. 여기다 하나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if 폼4에 여기 폼2죠. 폼2에 밸리드 얘가 만족되지 않으면 이 폼 자체의 밸리드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얘가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에디트 해라 라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얘를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디제이블 된 상태, 즉 활성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장에 어떤 거 디스플레이 모드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드에 가서 지금 에디트 모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이제 if 조건 하나 넣습니다. if 폼2죠. if 폼2.2에 valid 값이 맞으면, 그죠?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값이 맞으면 얘를 그러면 뭘로 해라? 디스플레이 모드를 모드에 점 에디트 하시고요. 에디트 모드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좀 디제이블 하라는 얘기죠. 네, 디제이블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없으면, 지금처럼 값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장이 안 되겠죠. 에러가 발생 안 할 거예요. 사람의 실수를 이제 막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값을 넣었다, 다 넣으면 이제 활성화가 되죠. 하나라도 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되는 별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도 비활성화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면 저장이 추가가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우선 삭제하고요. 지금 제가 뭐까지 출력했냐면 이제 입력하는 것만 했어요. 입력 플러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보기 모드. 근데 보기 모드는 사실 할 게 없네요. 뉴에서 펄스로 하니까 끝이네요. 그래서 나는 얘를 볼 거예요. 네, 저장 끝이에요. 없어요. 이게 보기에서 끝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편집 모드죠. 보기 모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네요. 근데 바 뉴에 대한 부분만 펄스로 아까 바꿨죠. 그래서 아까 부분에서 제가 바 뉴의 부분을 펄스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떴네요. 왜 에러가 떴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브미 폼 봉투 다시 넣을게요. 틀리지 않았는데. 서브미 폼 네. 특수문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처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거 볼까요? 지금 뷰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뷰는 아까 보셨듯이 이거 디제이블 했죠. 디제이블 안 하면 약간 이슈가 있었죠. 위에 거. 이번에는 에디트 갑니다. 에디트도 할 게 거의 없네요. 보니까 뭐만 있냐면 넘버만 다 나타나는데 넘버만 수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에디트 하면 다 수정되죠. 그래서 뭐도 수정되냐면 해당되는 넘버도 수정이 돼요. 근데 얘는 고유값이라 수정되면 안 되거든요. 얘는 못 건드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만 건드려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모드를 얘는 보기는 하는데 뷰로 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얘 자체를 페런트 모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드를 뷰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점 뷰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수정할 수가 없어요. 얘는 나머지는 다 수정이 되지만 얘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얘를 수정을 할게요. 제일 위로 올리고 싶어요. 얘를 그러면 오더 넘버를 바꾸면 되겠죠. 제가 오더 넘버 기준으로 하지 않았네요. 잠깐만요. 쇼트 좀 바꿀게요. 아이템인데 소트를 안 해놨네요. 월 기준으로 소트 할 겁니다. sh1을 오더 넘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소트죠. srt. 네. 그러면 현재 이 넘버가 제가 만약에 사장님을 이거를 좀 위로 올려야 되니까 저는 사장님 오더 넘버를 좀 바꾸죠. 이렇게. 그러면 사장님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하는데 뭐만 넘버만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널값이 존재할 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값을 하나 또 넣어볼게요. 저장했습니다. 이번에 편집을 하는데 얘를 지운다. 그럼 당연히 저장되면 안 되죠. 앞에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같은 폼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또 볼까요? 뭐까지 했냐? 에디트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삭제를 할게요. 근데 삭제하는데 아까 바로 지워지면 안 되죠. 얘도 뭐 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작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변선을 하나 더 합니다. 뭐라고? set bar delete라고 하는 걸 더 추가할 거예요. 그럼 얘가 추가되면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예, true and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set bar delete가 아니야 만들 거니까 set bar delete true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 false 값을 하나씩 다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도 넣어야죠. 혹시나 모르니까 false가 되겠네요.
ARC.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얘도 펄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펄스가 돼야 됩니다. 다 선언했어요. 근데 얘가 바로 지워지면 안 되죠. 뭐처럼 나와야 돼요? 얘처럼 나와야 되죠. 뷰 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무브가 아니고 이때는 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뭐가 되냐면 얘를 누르게 되면 뷰와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뷰가 됩니다. 뷰가. 그리고 뷰 보기 했을 때 저장 버튼이 나오면 안 되죠. 그거 처리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뷰에서 저 처리를 안 했군요. 여기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현재 그 넘버랑 오더 넘버는 아까처럼 굳이 여기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누군지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넘버, 오더 넘버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넘버나 오더 넘버는 갖고 있었죠. 어디에 비지블에 보면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되니까 오화 조건이죠. 혹은 그죠. 그래서 바뉴 혹은 바 딜리트면 나타나지 말아라 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바 뉴나 바 딜리트 퍼센트 트루죠. 어디 있는 거 넘버가 이거죠. 바 뉴나 혹은 바 딜리트일 때 펄스 and true. 그러면 제가 뉴일 때 나오고요. 딜리트일 때는 안 보여야죠. 맞죠? 그래서 보기일 때는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오더 넘버에도 똑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편집에서는 나오고요. 당연히 딜리트에서는 굳이 나오지 않죠. 뉴일 때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타이틀하고 디파트먼트도 굳이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타이틀하고 디파트먼트는 비지블에서 그냥 바 딜리트 할 겁니다. 이름만 나타나고 얘는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지블에 가서 바 딜리트에 여기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게 하고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비지블에 가서 선언합니다. 바 딜리트죠. 이러면 제가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름만 나오죠. U를 누르게 되면 3개 값이 나오고요. 다 나오고요. 얘는 다 나오는데 비활성화 될 거고요. 얘를 누르면 이름만 나오죠. 근데 이제 좀 뭘 하고 싶냐면 이 버튼이 삭제 버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비지블에서 만약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모드 에디트하고 바 딜리트 툴일 때만 얘가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뷰 모드일 때는 얘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폼포가 아까 우리 에디트 모드일 때만 나타나게 하면 뷰일 때 안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뷰일 때는 안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비지블에 가서 여기서 이제 true가 아니고 항상 true가 아니고 언제냐면 if 비지블에 가서 if 폼이 2죠. 폼 2가 의 디스플레이 모드가 에디트일 때 고루 edit일 때 이때가 true죠. 이때가 true.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뷰 모드일 때는 굳이 저장이라는 버튼이 필요 없죠. 그리고 에디트일 때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에디트 모드죠. 디스플레이 모드가. 그래서 뷰 모드일 때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뷰 모드일 때는 이 저장 버튼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에디트 모드일 때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딜리트일 때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혹은 딜리트이면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 딜리트일 때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거 에러가 떴네요. 짠.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드 에디트 그죠? 그리고 바 딜리트. 제가 여기다가 앞에 썼네요. 딜리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됐고요. 바 딜리트 여기서 나와야죠. 딜리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트일 때도 저작이 나와요. 얘일 때도 나오고 얘일 때도 나오죠. 근데 얘일 때는 뭐가 나와요? 삭제로 나와야 되지 저장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옵션을 줍니다. 뭘 쓰냐면 나는 텍스트에 대한 옵션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줬죠. 서브 및 폼 온셀렉트일 때 온셀렉트 처리 먼저 할까요? 온셀렉트일 때는 지금 바 딜리트일 때는 리무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고요. 셋 딜리트일 때는 펄스로 가죠. 원래 기존에는 뭐였어요? 서브 및 폼이라고 돼서 폼하고 뉴 폼만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if 조건을 하나 더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거 저장 누르면 삭제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장 눌러도 그죠? 삭제가 되지 않죠. 이걸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삭제가 안 됩니다. 너 지금 말이 안 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f 조건 앞에서 쓸게요. if 만약에 바 딜리트이면 그죠? 바 딜리트면 뭐 해야 돼요? 삭제해야 되죠. 뭐 어떤 거 리무브 해야 됩니다. 리무브 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sh1에 있는 거 좀 지워야 되겠죠. 아까 sh1에 있는 건데 아까는 this item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이쪽 갤러리에 이 갤러리가 뭐죠? 갤러리가 갤러리 2네요. 갤러리 2에 셀렉트 된 아이템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걔가 지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갤러리에 갤러리 2에 점 selected죠. selected 된 아이템을 뭐 해라? 지워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뉴폼을 열고 싶으니까 뉴폼 할게요. 뉴폼에서 폼2를 열어라. 그리고 세미콜론 하고요. set 1에는 바 뉴가 true로 만들게요. 그리고 바 뉴를 셋해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바 딜리트를 펄스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스텝이에요. 그런 다음에 컴마죠. 컴마.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저장 누르면 뭐 하라는 거야? 서브밋 하면 되죠. 서브밋 폼에서 저장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폼2에 있는 저장을 해라 라고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이 되는지 실제 이제 텍스트가 좀 삭제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 텍스트도 좀 바꿔볼게요. 이 텍스트죠. 지금 저장으로 되어 있는데 if 만약에 바 딜리트면 그때 뭐를 해라? 삭제로 나와라. 그죠? 삭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으로 해라 라는 거죠. 삭제 나왔죠. 다시 이제 한번 해볼게요. new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new 하면 만들어지는 상태 저장이 버튼이 보이죠. 그래서 저장해서 제가 값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값이 저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갈 때는 에러 안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뷰 모드로 가게 되면 해당되는 게 다 나오고 저장 버튼이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디트 하게 되면 이 넘버만 되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나오죠. 당연히 값을 수정하면 값이 수정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를 누르면 옛날에 뭐 했어요? 이 삭제로 나오죠. 이제 삭제를 누르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뉴 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경고를 한번 더 나타날까요? 여기 위의 항목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텍스트 앱을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바 딜리트일 때만 나타나게 하는 옵션을 비저블 속성을 쓴 거죠.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쓰고 얘를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삽입해서 텍스트 레이블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다가 만들죠. 삭제 경고라고 할게요. 그냥 삭제 경고. 얘를 빨간색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얘는 언제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비저블 속성이 바 딜리트일 때만, 그죠? 바 딜리트일 때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삭제를 누르게 되면 그때 나와요. 삭제 경고가. 그리고 나머지 때는 안 나타나겠죠. 제가 보여드린 게 요걸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보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모든 과정을 좀 단계별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폼 모드라는 걸 쓰게 되면 에디트 폼을 쓰게 되면 하나의 폼 모드만 가지고도 쉽게 저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소프트 이완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